안녕하세요. 스키머 웨스트의 션키입니다. 며칠 전에 HBO 맥스에서 볼만한 영화 없을까 하고 뒤적이다가 이건 못 참지스러운 그런 강렬한 썸네일을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잇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클릭하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다 보고 말았습니다. 말투에 약간 후회가 섞여 있는 이유는 영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야기가 점점 산으로 가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후반 30분 정도에는 이제 막 성층권까지 뚫어버리는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솔직히 2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투자하기는 조금 아까웠습니다. 그래도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화면 전환 연출이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좀 짜임새 있게 짜는데 그런 시간을 더 썼다기보다는 오히려 트랜지션 샷 아이디어를 내는데 더 많이 시간을 쓴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꽤나 정성스러운 그런 트랜지션 샷들이 가득했는데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게 각 인물들마다 현재와 과거를 오가야 됐고 산막에서 모두 함께 모여가지고 행동하기 전까지는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트랜지션 샷에 신경을 쓸만한 그런 이야기 구조긴 했습니다. 틱톡, 릴스, 쇼츠 등과 같이 그런 짧은 영상들에서 빠른 움직임을 이용한 슉슉 이런 움직임 있죠. 이런 빠른 움직임을 이용한 그런 트랜지션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화를 연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트랜지션 샷도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은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중심으로 영화 연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5가지 트랜지션 샷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NS에서 유행하는 빠른 카메라 움직임을 통한 트랜지션은 카메라 움직임 중간중간 생기는 모션 블러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진지하거나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울리는 트랜지션이라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조금 진지한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훨씬 정제된 카메라 움직임의 트랜지션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과 같이 카메라가 크레인 업 하면서 퍼즐에 남은 구멍을 통해서 다음 인물로 연결하는 샷은 화면 전환 자체는 굉장히 과감하지만 이와 같이 샷과 샷 전환되는 중간에 어두운 화면이나 거의 흰색에 가까운 밝은 화면이 들어가는 경우 생각보다 기술적으로 연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샷과 샷 사이에 어떻게 블랙이나 화이트에 가까운 샷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설정을 생각해낼 것인가 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관점에서 이 샷의 시간대가 어두운 밤이고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집 주변에 높은 빌딩이 하나도 없도록 설정한 것이 자연스럽게 어두운 화면으로 블렌딩할 수 있도록 만든 영리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어두운 화면으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는 이와 같이 합성 과정을 통해서 샷과 샷 중간에 어두운 영역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경우보다는 조금 덜 자연스러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신 이 트랜지션에서는 이전 장면에서 바닥에 떨어지던 핏방울이 다음 공간까지 꾸준히 이어져가지고 그 다음 인물을 잠에서 깨우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 샷이 바뀌어도 특정 움직임이나 특정 피사체가 계속 이어지면 장면 전환을 한층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곤 합니다. 이 장면은 첫 번째 케이스와 반대로 밝은 배경을 화면 전환을 위해 이용한 케이스이고 핏방울과 마찬가지로 이전 샷에 있던 피사체가 그 다음 샷에서도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샷 전환이 잘 안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트랜지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두 개의 연결 매개체는 붉은 풍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도 붉은 풍선 주변은 거의 흰색에 가까운 밝은 배경만 보일 뿐 연결에 방해가 될 만한 특이한 모양의 건축물이나 나무 등이 화면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치컷은 일반적으로 피사체의 모양, 크기, 위치 등을 매치시키면서 샷을 전환하는 연출로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잇2에서는 조금 변형된 형태의 매치컷도 몇몇 보여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공 중 한 명이 자신의 어린 시절 상황을 회상하는 장면에서 사용된 매치컷인데 일반적인 매치컷에서는 칼같이 딱 잘라지는 하드컷을 사용하기 마련인데 이 장면은 디졸브를 이용해서 매치컷을 사용하였습니다. 덕분에 두 번째 샷에서의 피사체 움직임이 꽤 오랫동안 보인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아무래도 움직이는 피사체가 보이기 때문에 정지되어 있는 피사체끼리 매치시키는 경우보다는 완벽한 매치컷을 만들어내기는 힘듭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는 완벽한 매치를 쫓기보다는
피사체의 눈만 정확하게 매치해주면 꽤 자연스럽게 두 개의 이미지가 겹쳐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매치컷은 피사체와 카메라 방향을 이용한 매치컷입니다. 간단해 보이는 연결이지만 이런 연결을 하려면 후반 작업에서 화면을 약간 돌리는 정도의 움직임으로는 이런 느낌을 내는 게 불가능하고, 아예 촬영 기획 단계부터 움직임을 매치해서 찍겠다라고 결정해 놓아야 만들 수 있는 트랜지션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계획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샷 연결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매치컷인데, 카메라 쉐이크와 화면에 일렁거리는 효과를 한 스푼 추가해가지고 일반적인 매치컷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연결을 시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영화들의 회상 장면에서 심심치 않게 사용되고 있는 트랜지션이라 아주 새로운 샷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후반 작업에서 이어붙인 샷이 아닌 현장에서 카메라 움직임만으로 트랜지션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트랜지션이 조금 더 영화의 마법 같은 느낌을 주는 화면 전환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린 시절 베버리가 화면에서 먼저 나가고 이어서 제이든이 반대쪽 방향으로 나가는 움직임을 할 때 자연스럽게 카메라도 현재 시점의 베버리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 본인이 살았던 아파트를 비추는 앵글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샷은 현장에서 여러 번 리허설을 하면서 각 인물들과 카메라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되고 어떤 타이밍에 각 인물들이 화면을 벗어나야 되고 들어와야 하는지 합이 맞아야지 트랜지션이 완성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와 같이 피지컬한 화면 전환이 후반 작업에서 디지털로 이어붙인 샷 연결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이와 같은 화면 전환은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번 사용되었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 공간을 전환해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Fucking move! 시점샷만 정확하게 사용해도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굉장히 유용한 타임머신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케이드 오락실에서 도망치듯이 빠져나가던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지금 어른의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한 샷과 연결하고, 이후 이어진 공원에서의 공포스러운 경험도 마치 어른이 된 인물의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한 샷으로 연결해 자연스럽게 시공간을 오락실에서 공원으로 옮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리치라는 이 인물의 회상 장면들은 이와 같은 시점샷을 통해서 과거 회상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걸 보면, 인물별 트랜지션 연출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작품을 만들어 나간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특한 트랜지션 샷은 영화 보는 맛을 살려주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더 많은 스크린 타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야기 진행을 느리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장면들에서는 여전히 훨씬 간결한 화면 전환이 사용되곤 합니다. 먼저 화이트 플래시백은 누구나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화면 전환이지만 여전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교차 편집을 통해 보여줄 때 효과적입니다. 사운드를 이용한 화면 전환도 특별한 세팅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트랜지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임기 버튼을 빠르게 누르는 소리가 먼저 나오도록 해 어린 시절의 인물이 빠르게 키를 누르는 장면으로 전환되는 편집은 전형적이지만 효율적인 J-컷 편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너무 힘줘서 화면 전환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이와 같이 기본 트랜지션 효과들만 잘 이용해줘도 됩니다. J컷, L컷과 같은 사운드를 이용한 그런 편집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위에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 가지고 이전에 만들어놨던 편집 관련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화는 스토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술의 한 분야로서도 가치를 가지려면 얼마나 창의적으로 그리고 심미적으로도 아름답게 시 공간을 전환하면서 여러 서브 스토리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가느냐, 또한 영화의 완성도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종류의 샷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작품들을 해나갈 때 사실 제일 재밌기도 합니다. 오늘은 영화 자체는 조금 아쉬웠지만 신박한 트랜지션 샷들로 그 아쉬움을 달래주었던 잇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트랜지션 샷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업로드될 영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스키몬 웨스트의 션킴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